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97만 8천 명.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라디오 시사 본부에서도 분주해졌다. 봄 소풍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청취자들 덕분입니다. 자, 잠시 전에 헌재 검수완박,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정상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완박은 아닌데 덜박 정도 되는데 여튼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 결과를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판정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완패. 뭐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민주당은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심사를 하지 않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역시 마찬가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 검찰청법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개수를 축소하고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보안 수사 범위를 좀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도록 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든지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이제 최대 관심사였던 검사의 수사권이 과연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중에 어느 특정 기관, 즉 검찰이죠,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헌법상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이걸 말하자면 이제 행정부 내에서는 어느 기관에 부여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영장 신청 권한이 이제 검사한테 있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곧바로 자동으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헌법상 권한을 이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검사의 권한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결정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대신에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언뜻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럼 그렇게 주장을 답변이었습니다. 하셨어야지. 주요 주장이 그게 아니었는데. 예. 반 한동훈 방송 같아. 응? 여기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판정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의 표결권을 침해됐다. 심의 표결권이 이 부분은 인정받았지만 이미전 재판관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위헌이나 법률의 무효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게 온전히 이렇게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 항상 헌재에서는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침해를 받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판정패 정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이제 그 본회의로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사위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데 반해서, 다만 그렇다고 법안 자체의 개정 절차 전체를 무효화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의 의결은 정당하다,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법사위 위원장,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일부 침해 사실이 있으나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아니,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잘못했다고 네. 지금 그렇죠. 판결을 한 네. 거잖아요. 근데 무효가 될 만하지는 않다라는 아니, 그렇죠. 얘기죠. 지금 예, 무효가 될 무효를 안 만하지는 했고. 않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과연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지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시 이렇게 보면은 그 형사소송법 있잖아요. 그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 올 수밖에 없는 권소한박 법안을 5시간 만에 법사위에서 다 심의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법안심사 소위 갔다가 안건조정위원회 갔다가 법사위 전체 회의 갔다가 5시간 만에 이걸 끝냈어요. 법안 처리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회의 대화 타협 조정의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입장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정이 그게 하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결정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한쪽 편에 그리고 나머지가 국회를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핵심 쟁점은 뭐냐면 검찰의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리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니 헌법재판소가 수사권은 검사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그게 기소독점권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얘기를 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또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수사권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죠. 뭐. 아니 반복적으로 이런 결정 날 거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몰랐을까? 절차상의 문제는 뭐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용상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하는 주장은 헌재가 내는 족족 전부 다 아니라고 한 게 너무 결정례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검소한박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던 분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조국 장관 때부터 시작됐던 건데 갑자기 이재명으로 가면 이게 시간차를 아니 주는 왜냐면은 거지. 왜냐면은 그때 5월 10일 날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 법안을 처리시키면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냥 막 무차별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아니, 뭐 그걸 지금도 보호하기 무차별하게 위해서 한 진행되잖아. 더 무차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방탄하기 위한 법안 추진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어젠다를 최종적으로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좀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였던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동의 대표를 못 가져오는 하겠어요. 거는 예, 아니 여기 미안해. 내용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법률가로서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판단을 했어요. 실질적 판단이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 133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길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쪽에서 헌법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2개에 걸쳐서 있어요. 네. 그럼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함부로 강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해라. 경찰이 영장 청구하더라도, 즉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지 검사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고 명토 박아서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인 판단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부 다 뭐 한동훈 장관이 보기엔 전부 다 핫바지들이십니까?
그분들이 고민해서 써놓은 내용이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 피디님 저 장해찬으로 빙의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까? 자, 한동훈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옹호하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 법을 뭐 지켜야 하는 최고의 보루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유감이다라는 표명도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의 결정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한동훈 장관이야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인자,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런 맥락이더라고요.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불복을 하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2018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징용 강제징용?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오늘 기자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봤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들린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서 지금 이제 여권의 지도부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불복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어쨌든 네. 최고 마지막 그 결정 기관이잖아요. 네, 네, 네. 대법원이나 이제 헌재나 네. 이런 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안 좋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다 민주당 정권에게서 배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지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판결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과 민주당의 대변인들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경심 교수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잖아요. 아직도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권위를 많이 상실시키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들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 정권도 이 최후의 보루인 이 사법부의 판단 이거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결정으로 이제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남은 민주당 내부의 쟁점 중에 하나는 탈당했던 이제 민영배 의원의 이제 복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헌재 결정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법사위에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일종의 이제 위장 탈당이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앞으로 좀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이 그 위장 탈당을 하고 지시한 그 사람부터 좀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선혜 재판관이 이제 사퇴라고 보수 쪽으로 비교적.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사퇴가 아니라 참 임기가 끝나고요. 4월 16일 날은 이석태 진보로 분류됐던 이석태 재판관이 사임을 하고 또 이번 뭐 대법관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관까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임기 내에 다 바뀐다고 네, 하는데. 거의 뭐 대부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건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 변화된 구성원이 바뀐 이 두 헌법기관의 어떤 결정과 판결들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앵커님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적어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위원들 이거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또 그렇게 합니다. 어디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다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 심해요. 네. 더 심해. 잘못됐잖아. 그걸 왜 따라가냐고. 거기는 종신제라 더불어. 그걸 왜 따라가요? 자, 장제원 의원이 오랜만에 이슈의 중심으로 훅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굉장히 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울려 퍼진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호통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현안 질의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 중간에 피감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박찬진 사무총장이 자리를 뜨려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차장이 그 자리에 대신 앉는 그 장면을 보고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날선 샤우팅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격하죠. 장재원 네네. 위원장이 왜 이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위원장 허가도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막 보내고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하게 이제 기획재정과장을 이제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국회 출입금지 명령을 이제 별도로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게 그 당시의 회의 상황을 앞뒤로 좀 짚어보면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직원들은 억울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샤우팅이 쏟아지기 한 2시간쯤 전에 네. 장재원 위원장이 직접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을 해야 되는 사유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오후 5시에 정개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은 이석을 하셔야 되죠. 예. 예, 참고하셔가지고 대체 토론하시고 현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국회 경험이 오래 있으시니까 장 소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 2시간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벌컥 이 컷만 보면 본인이 한 얘기를 잊어버리셨나? 그러니까 제가 96년도서부터 2018년까지 국회에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책상 치고 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장재원 의원이 5시에 정개특위 열리니까 사무총장 이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4시 45분에 이석했대요. 그러니까 15분 빨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중간에 이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건데 저는 이러한 행동은요. 이게 막 저 진짜 화면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장재원 의원이 그냥 삼선 중진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예. 아나무인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도 또 말 한마디 얹었어요. 전 그렇습니다. 대표. 이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 댓글들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장재원 의원 아들의 이제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 얘기를 또. 이 논란에 빗대서 아들이나 이석하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지라고 댓글을 달거나 장재원 의원이 이석에 민감하다, 이석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댓글도 달렸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월간 중앙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윤핵관 핵심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이 당내 군기 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장재원 의원이 나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함구령을 내리고 경계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당내에 직위도 없다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전쟁을 하더라도 동원령이나 경계령 같은 거는 최고 사령관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참 이준석 전 대표는 틈새 공략이 항상 그 수가 대단하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겔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9082님.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상임위원장에게 국회 출입 금지시킬 권한이 있기는 한 건가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국회야 뭐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뭐냐면 네. 상임위원장실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회의실로. 아, 상임위 회의실로. 네, 당신 들어오지 마. 어. 이렇게. 어. 그거지. 뭐 상임위 회의실 복도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그런 말이 건 안 되지. 되고 안 되고. 아. 상임위원장실 회의실 이런 데 출입 금지죠. 회의실에 문 열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다. 경위 보고 끌어내. 뭐 이런 거. 어. 경위가 끌어내. 말하자면 회의장 상임위원회장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그런 명령을 유지권이네. 내릴 수 있는. 질서 유지권. 그 안에 그냥 왕이죠. 예. 자, 다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함구령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는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장재원 의원이 정말 다시 실세로 그렇게 나대지 마라 함구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세죠. 장재원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김장연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당의 권력은 다 갖고 있다. 내 말대로 당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과한 반응을 보인 거는 뭐 사무총장이 위원장의 허락 없이 5시에 이석하라고 그랬는데 4시 45분에 이석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네. 분명히. 왜냐하면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안 돼,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는데 저러한 과한 모습 보인 것은 하나의 권위, 권력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이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이 빛이 바라는 거지. 나 권력이 있고 나 권위가 있어. 그런데도 내 말 안 들어?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컴플렉스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선관위 직원이 피감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유권자기도 하는데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 친인척 중에 분명히 부산 그쪽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조심을 아유 해야 그리고 되는 선관위 거거든요.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어요. 말은 그러네. 제대로 못하더라도 네. 선관위 직원이만 마음 먹고 장지원 의원 내년 선거할 때 뒤또 쫓아다니면서 뭐 선거법 위반하는 게 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복할 수도 있다니까요. 에이, 뭐 그런 일이야 없으리라 믿지만 설마요, 어쨌든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표직 유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 거치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은 항의하고 기권 퇴장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이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따로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건데 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어제 당무위원회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를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만장일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이 나는 거기에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전 의원이 어저께 당무위원회에서 제기했다는 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당헌 80조를 보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는 게 1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직무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려면 일단 직무를 정지한 다음에 그 뒤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에 검찰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당일날 오후 5시에 바로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좀 너무 촉박하고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의 내용을 당무위원들이 좀 살펴보고 검토한 뒤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이냐? 이런 의견을 본인이 제시하고 또 퇴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서 답정 기소,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기소에 대해서 답정 당무위로 대응하는 게 당을 위해서 맞느냐, 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당대표 거취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당무위원들 30명만 참석하고 39명은 그냥 서면 의견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절차상 사흘 정도 미리 숙성 기간 통보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까지도 다 어겨가면서 이런 식의 급박하게 처리하는 게 뭐 그렇게 꼭 이런 식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었느냐.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였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상호 의원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인터뷰를 하면서 어제 당무위 소집 그리고 정치 탄압 결정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이 이제 의총에서 검찰 수사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여러 번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재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급하게 결정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더라도 2015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의 혁신, 개혁 차원으로 도입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익 있게 절차라도 지켰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야 뭐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 정적주의, 탄압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국민들은 또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았는데 네. 이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
네,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이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과 비교를 해봤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